지난주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화항공 여객기의 오착륙 사고 소식 보도해드렸었는데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항공기들이 공항에 착륙을 할 때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착륙을 하게 되는지부터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현재 김해공항은 그 남서풍이 불면 활주로 방향을 바꿉니다. 착륙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 입항하는 비행기들은 가덕도 상공을 경유해서 또 그 김해공항 서쪽으로 진입을 한 다음에 활주로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 그 돛대산 신어산 있는 쪽으로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상공 안쪽으로 해서 그 활주로 남쪽 방향으로 그 활주로가 두 번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활주로로 내리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돌았을 때 보이는 오른쪽을 그렇죠. 내리는 방향에 오른쪽에 내리는 오른쪽. 활주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민항기들이 내리는 비행기 절차이고 그 왼쪽에 있는 또 활주로 지금 가용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군용기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공군 기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이라 함은 보통의 그 김해공항에 오는 조종사들은 흔히들 이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른쪽 활주로가 500m 정도 더 길고 또 폭도 좀 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쪽을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오착륙 사고가 조종사가 관제사와 교신한 내용과 다른 활주로에 착륙을 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내렸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 잠깐 해주시죠. 그 이제 우리가 그 반대편 런웨이를 그 활주로를 만약에 이제 착륙 그 활주로 변경을 했을 때 조종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남서풍이 많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주로를 보고 들어가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는 컴퓨터 좌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활주로를 볼 때까지는 컴퓨터 좌표를 사용하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주로를 육안으로 확인하면 그 조종사가 경로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때 경로를 타고 들어가는 단계에서 그 선회를 하는 단계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배풍이 되는 거죠. 이 남서풍이. 이게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게 이제 한 시속 한 30km 정도로 바람이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본인들은 이제 활주로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때는 그 이 민항기들은 천장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 선회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있는 활주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왼쪽 활주로가 먼저 보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망각을 하고 저것이 내 활주로구나라고 돌았을 때 왼쪽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항공이 꺾는 그 각도란 게 있으니 그 비행기가 이미 밀려 있다는 것을 본인이 좀 인지를 늦게 한 거죠.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그림상으로 잠깐 그래픽에 나왔었는데 18R로 허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오른쪽 18L로 착륙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활주로를 조종사가 지금 착각을 한 건데 착각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이제 들었는데 그게 이제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와 그리고 활주로에서 이제 그 다른 곳에 내렸다라는 부분을 관제사가 이제 시야에서 놓친 거잖아요. 어쩌면 거기로 내려야 되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먼저 오른쪽을 본 게 아니고 아직 오른쪽은 보지도 않은 상태죠.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못 봤고 또 두 번째는 순간적으로 왼쪽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 활주로가 맞다라고 망각을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 공중에 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는 교신은 했지만 그렇습니다. 눈에 일단 보이니까 대답은 다 우리가 원웨이 라이트 오른쪽에 내리는 걸로 내 인가를 받았지만 순간적으로 배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밀리고 그 선회하는 과정에서 천장 때문에 천장이 가려서 보이지 않다가 활주로에 보여서 왼쪽에 보이는 활주로가 먼저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망각을 하고 그 활주로에 접근을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저희가 운전할 때 이제 뭐 비교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 사각지대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시야에서 가려지는 부분들이 항공기도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비 방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요. 관제 긴급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큰 사고 없이 넘어갔지만 만약에요.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을 법한 우려도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 착륙 성능이 다른 상황이었다든지 그 활주로가 좀 더 짧은 활주로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 내려서 다른 비행기가 그 착륙해서 정대에 있다든지 활주로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 이제 이 김해공항은 그 두 개 활주로가 사이가 지금 300m 정도 되는데 네. 독립적으로 이착륙을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관제상의 절차로는 오른쪽 비행기가 완전히 정대하거나 내렸을 때 그 좌측 활주로에 새로운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그 절차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얘기를 들을수록 참 어렵습니다. 예. 조종사의 실수로 보지 않은 그 어떤 지정학적인, 지형적인 예. 위치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돛대산이 있고 여러 가지 산이 있으니까 돌대 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신경이 쓰일 테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활주로 문제라면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저는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컴퓨터 좌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용어로는 이제 차티드 비주얼 어프로치 그것을 인가받고 들어오니까 그 접근은 차트로 명시된 유관 접근을 하라. 그래서 그 차트에 명시된 경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인가상으로는 절차상으로. 그러나 우리가 또 비주얼 어프로치는 조종사가 경로를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거죠. 조종사가. 그렇죠. 그래서 좀 바람이 이제 얼마나 심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바람이 남서풍이 심할 때는 그 차티드 비주얼 어프로치를 하다가도 비주얼 어프로치 전환을 해서 인가를 해주면 그 컴퓨터 좌표보다 좀 더 넓은 폭으로 접근을 해서 완만하게 미리 들어와야 되는데 완만하게 미리 못 들어오고 그 돛대산하고 신호산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경로가 짧으니까 조종사 선택지가 좁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만하게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뒷바람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뒷바람에 밀어버리기 때문에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놓친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그 우리가 유도등도 있고 또 대형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처음에 잠깐 보고 조종사가 또 그 참점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착륙할 때는 조종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챙겨야 되는데 이런 이제 사고가 생기기까지의 어떤 조종사의 인식이나 인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종사 절차가 조금 수정이 되는 것이 저는 개선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관제 절차도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두 개의 활주로를 별도로 지금 이착륙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기준은 이제 공항 당국에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활주로의 오른쪽과 왼쪽을 둘 다 인가를 해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만 정해놓은 걸 둘 다 열어놓자. 둘 다 열어놓고 다만 이륙하는 비행기는 1000m 밖에서 좀 대기시켜서 안전을 확보하고 둘 다 열어놔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특별한 경우에 바람이 많을 때 그러한 특별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이제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인 거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에어 항공기 이제 사고가 3월이었죠.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도 이제 조사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컴퓨터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 내비게이션을 해서 컴퓨터 좌표를 찍고 들어오고 조종사가 선택의 폭이 좁다. 그래서 늦게 조종사가 그 선회를 하기 때문에 그 선회하는 동안에 배풍이 많이 불고 비행기는 순간적으로 많이 밀린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좌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실수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근본적으로 이런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중기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론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선, 공항을 인가를 해줄 때, 그 항공사들이 들어올 때 노선을 인가를 해줄 때는 당연히 그 특수공항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해야겠다. 그 시뮬레이터 교육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그러한 항공사들이 계속 그러한 실수를 계속 유발할 때는 위험이 계속 높아가니까 거기에 취향하는 기장 시간도 높게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역량적인 부분 또 제도적인 부분도 포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제적으로도
그러한 특별하게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그 두 개의 활주로를 조금 더 그 인가를 해주는 좀 방법도 탄력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라대학교 고승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